싱그런 초록 터널이 우거진 길. 최영복 박사의 애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나무가 전혀 없었어요. 그 웅덩이에 수양 보던 나무 한두 개. 삭막했죠. 40여 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 이 안에 18만 평인데 쌍용 연구소도 있었고 한화 연구소도 있고 이게 이제 여러 연구소가 여기 들어오고 민간 연구소죠. 그리고 화학 연구소가 이 중심에서 그 민간 연구소를 돕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게 시작한 거예요. 오랜만에 들른 연구원. 설렘과 반가운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고마운 후배들입니다. 아유, 장관님 오늘 일일 연구원이셔서 네, 가운 입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네. 아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이 왜 나와서 기다리고. 아유, 당연히 제가. 네, 아유. 오랜만에 한번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여기 저희 이제 부원장이시고요. 예, 연구소장이고. 뵙고. 예. 아이 고맙습니다. 이 학생들입니다. 새로 이제 석박사 과정이죠. 예, 어디 신약 부서예요? 네, 저희 연구실 학생들입니다. 원래 저기 장관님이 신약 우리나라 신약 선구자시니까 예. 따뜻한 환대에 미소가 번지는 최영복 박사. 그 며칠 전에 구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나왔대요. 아, 네, 열심히 해야 그 돼요. 뭐 100억을 예, 받았어요? 근데 100억 다 받으려면요. 예. 하여튼 기업에다가 확실한 생산기록까지 줘야 이게 돼요. 이제 해서 받는 총액이 100억 네, 정도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큰일 하셨어. 예. 예, 연구자들이 다 하신 축하합니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요 다음번에는 아마 신약에서 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신약에서 또 뭐 좀 나와야죠. 네. 계속 잘해 주셨고요. 또. 예. 원장님 잘 좀 도와주시면 좋은 게 빨리 나올 거예요. 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라서 그런지 최영복 박사도 힘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최 박사님이 후배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다는데요. 1986년에 석사를 마치고 이제 화학연구원의 소장님 앞에서 면접을 하는데 끼를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정부 출연연구소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계속 이제 신약이나 탄소 중립 같이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연구 분야에 저희가 매진을 해서 굵직한 연구 성과를 좀 많이 내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꼭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최 박사님, 일일 연구원도 되셨으니까 실험실도 한번 둘러봐야겠죠. 이제 여기가 제가 있는 팀이 있는 층이고요. 왼쪽은 제가 속한 항암제 쪽 연구하는 곳이고 오른쪽은 이제 바이러스 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곳이고 들어와 보시면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아니 뭐 실험실 원래 이렇지 뭐. 그래도 안전하게 잘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실 되게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처음으로 이제 신물질 연구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물질 연구동으로 때 지은 건물이에요. 네. 신물질이면은 뭐 약 쪽인가요? 아니면 그 의약품도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농약. 농약? 예, 그래서 생리활성 물질 네. 이렇게 해서 뭐 총체적으로 연구를 그때 시작을 했죠. 예, 뭐참 힘들 때 맨 땅에 헤딩 한다는 얘기 있죠. 뭐 네. 그럴 때예요. 네. 이 실험실이 최영복 박사가 처음 신물질 연구를 시작하던 곳인데요. 이제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신약 개발에 힘쓰는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손잡버린 후배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연구 프로젝트 얘기를 나누는 게 즐겁기만 한 원로과학자 최영복 박사. 자신이 닦아놓은 터에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배 과학자들과 함께 있으니 한창 연구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죠?
그렇게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은 최영복 박사에서 최경민 박사로 세대를 뛰어넘으며 과학기술의 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덕의 개척자 최영복, 그의 노력이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이만큼 성장시킨 거겠죠. 이제 원로과학자와 신진과학자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재기발랄한 젊은 과학자는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는데요. 오,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해. 지금도 유학을 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장관님께서는 국비 장학생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건국정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참 어려운 여건, 그때 뭐 외화가 별로 없을 때인데 돈을 써가지고 235명을 외국에 파견돼서 인재 양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뿌듯하죠.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 국가 부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학기술이었는데요. 청년 최영복은 국비장학생으로 독일 유학길에 오릅니다. 명석했던 그는 2명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스승으로 만나며 연구의 폭을 넓혔는데요. 탄탄대로를 걸으며 촉망받던 젊은 연구자 최영복은 미국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1969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귀국합니다.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목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아라. 뭐 그런 얘기를 남기고 갔어요. 오랜 정체와 빈곤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자각과 의욕 아래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그동안 1, 2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화학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화학공업 기술은 수입 원재료를 희석하거나 배합해서 제품을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69년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울산의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섰어요. 석유화학 공업은 상당히 그 부피가 큰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는 낮은 그런 화학 제품인데 그 분야를 개척해달라 하는 이제 무언의 제언이 있었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점을 중화학공업에 육성해 둔 정부 시책에 따라 울산을 중심으로 대단히 석유화학산업공단이 건설되면서 화학연구 분야가 과학기술 전반을 이끌게 되는데요. 최영복 박사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유기합성연구실을 만들고 화학 원천 기술의 개발에 힘을 쏟으며 과학계의 일대 변화와 혁신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핵 치료제였던 에탄부톨도 국산화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 약을 개발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에탄부톨이 분자로 보면은 비대칭 탄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L4. 그걸 분리하는 거는 지금도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서 산업하는데 한 1년 이상 해서
그 프로세스 개발했어요. 근데 그래도 더 힘들었던 거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오리지널 메이커 간에 이제 신경전이 힘들었는데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달했고 OECD 국가 중 결핵 사망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수입에 의존하던 결핵 치료제를 국산화하기 위한 최영복 박사의 노력은 집요하리만치 열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독점 판매하던 결핵 치료제 주성분의 국산화에 성공한 최영복 박사. 시력 장애를 초래하는 화학 물질을 제거한 후에 안전한 결핵 치료제 물질인 에탄부토를 만들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식 의약품 주성분 생산 공장이 건설되며 의약품 국산화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영복 박사 주도하에 그의 연구실에서 구충제와 간디스토마 치료제도 국산화하는데요. 그 메벤다조를 합성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에 갖다 팔던 회사가 벨지움 얀센에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벨지움 얀센의 반응이 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겠냐. 우리나라는 그때 물질 특허가 없었거든. 프로세스 특허니까 그 사람들이 등록해 놓은 특허를 피할 수 있으면 만들어도 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죠. 대부분의 의약품 원료가 외국에서 고가로 수입되던 상황. 최영복 박사는 원료 의약품의 새로운 합성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의약품 원료 국산화에 성공,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더 많은 분야로 발전하고 대덕 화학연구소도 점점 연구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1982년) 최영복 박사는 제3대 화학연구소장에 취임합니다. 45살, 열정과 패기 넘치는 그는 새로운 대덕 시대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요. 듣기로는 여기 대덕 연구단지가 생겨날 당시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 오셨을 때, 이곳 대덕 연구단지에 오셨을 때 상황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82년에 대덕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대덕 연구단지는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연구소들이 논바닥 위에 이제 세워진 그런 상태여서 비가 오면 진흙 주성이고 장화를 신을 정도였어요. 그보다도 더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해외에서 유치해온 과학자들이 정주 요건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첫째, 주택 문제가 그랬고, 둘째는 그 자녀들의 교육이 문제였죠. 심각해서 제가 이제 화학연구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꾸려가지고 수도권에 대학을 옮기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연구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주거환경 안정화와 자녀들의 교육 여건 마련이 시급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으며 8년간 대덕 연구단지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연구원 주택조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신성동에 2,000세대, 약 2,000세대, 그다음 어은동에 3,000세대.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문제, 시내에서 가장 그래도 유능한 교장을 제일 먼저 차지하겠다. 대덕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하자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예술 행사를 각 연구소가 지원을 해서 가서 볼 수 있게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감회가 새로운 최영복 박사.
건물을 지면서 나온 이제 지하실 파고한 흙을 갖다 메꿔서 평평히 만들고, 그러니까 저 웅둥이가 연못이 됐고, 이제 이 나무들 이렇게 심었는데 뭐 많이 자랐네. 저기 보이는 저 잣나무, 저런 건 그때 이제 내 키보다 작은 것들 주워다 심은 거예요. 근데 참 좋잖아요, 이런 산이박 있으니까. 그의 애정과 노력으로 연구자들에게 좋은 환경이 된 대덕 연구단지. 아름다운 조경 덕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들 자녀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연구소가 2층이에요. 자랑스러워. 네. 수고하세요. 환경도 잘 가꾸고. 최 박사님, 여기서 무슨 연구를 시작하셨나요? 여기 와서 신물질이라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고, 정부가 여기다 엄청 돈을 투자했어요. 그때 만든 이제 독성 연구 실험도, 또 의약품 약효 검증하는 실험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최영복 박사의 신물질 창출 연구도 탄력을 받는데요. 연구동을 하나하나 세우고 화학연구원의 외형을 확장하면서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정밀화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정밀화학 부문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정밀화학은 이름 그대로 아주 정밀한 화학 제품이에요. 지적재산권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의 분야예요. 뭐 의약품이라든지 생리활성 물질들, 이것은 이제 선진국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정밀화학은 고부가가치, 고수익성의 장점이 있지만 소량 생산이고 참여 업체도 중소기업이 대다수였던 터라 최영복 박사는 유사성을 지닌 업종을 하나로 묶어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화학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고 신물질 국책사업단을 발족하며 신약 연구에 외연을 넓혀갔는데요. 항생제에서 심장순환계 등으로 발전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신약 연구도 활발히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신물질 창출을 위해 최영복 박사는 유능한 연구자들을 대덕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때 그 주역들을 다시 볼 수 있나요? 그 키스의 컴파운드에서는 저희 팀이 확장할 스페이스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최 박사님이 대전 내려가신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저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넓은 데서 저희가 큰 마당에서 이제 다시 크게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 소위 실험 동물 내지 동물 실험하는 데에서도 진짜 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전성 연구 시설 그 인원은 제 생각에는 월드 클래스에 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최 장관님이 한국의 화학 산업에 대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맥주를 하면서 사실 저를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효를 갖고 있는 물질을 설계, 디자인하는데 생체에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 효소나 어떤 수용체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구조적으로나 성질상. 그거를 예측을 하고 디자인하는 기술이 이 신약의 AI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때 그 기술을 듀폰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습득을 해가지고 여기 화학연구소에 와가지고 저희가 그 컴퓨터 시스템을 그 당시 처음으로 아마 여기서 구축을 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시너지를 내게 한 최영복 박사. 연구 성과는 훌륭한 연구자 몫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 믿었던 과학자이자 동시에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최 박사님이 그 당시에 세계의 유명한 회사들하고 다 교섭을 해가지고 독일의 바이엘, 획스트, 미국 뭐 두퐁, 몬산토, FMC, 뭐 영국 ICI 그런 데하고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가서 거기 가서 보고 배우게 그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길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 또 FMC는 아예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도록 했어요. 일주일씩 신물질 정밀화학은 어떻게 하는 거다 다 교육을 받고. 최영복 박사의 그런 노력 덕에 신물질 창출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에 정착시킬 수 있었는데요. 신물질 합성 기술이 축적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듀폰사를 시작으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신의학 부문까지 공동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과학계를 넘어 경제 산업계 전반의 정밀화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시도를 하는데요. 17년대 대한민국에서 이제 물질 특허를 수용을 하게 됐어요.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물질 특허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뭐 손 놓고 있을 때죠. 그 전에는 전부 다 카피, 키스에서 전부 다 카피. 그때 그 아이디어를 사실은 지금 돌이켜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최 장관님도 사실 뭐 해본 적이 없는 길을 그때 시작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산하협동 상을 탔어요. 상을 탔는데 상을 탄 기금을 연구소에다가 제공해가지고 우수 논문 발표한 사람 상을 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한 일들이 잘 계승이 돼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한 최영복 박사. 그 이름을 영원히 새긴 곳이 있다는데요. 아, 최영복관이군요. 내가 신문지 시작했으니까 내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최영복 박사는 2002년 과학기술부 장관에 취임하며 대한민국 과학계의 수장이 됩니다. 장관 재임 기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과학 외교에도 힘썼는데요. 프랑스 과학기술 장관을 만나 프랑스 측에 파스테르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프랑스와 과학기술 교류 협력에 힘써 한국 과학자로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종 도네를 받습니다. 최영복 박사의 노력으로 탄생한 이 연구소엔 이곳에서 배출될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 흉상을 놓을 자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길 바라는 그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물질도 남의 물질을 좀 모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전문용어로 말하면 파괴적 혁신, 세상에 처음 시도되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있어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에 꼭 성공해서 제3세계를 돕고 싶은 원로과학자 최영복. 혈액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환자가 한 5억 명 정도 되는 거 굉장히 코로나 이상으로 무서운 질병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허가임상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허가임상 시작이 되면은 한 2-3년 안에는 허가가 나서 이제 시판 허가. 네네 시판 허가가 나서 한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혁신 신약이 허가가 나고 그게 이제 제3세계를 도와줄 수 있는 신약이 허가가 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하는 신약 개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영복 박사는 지금도 현역 과학자입니다. 이제 연구를 갓 시작한 신진 연구자에게 선배 연구자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잘 팔아서 그거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많은 분야의 새로운 이제 그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견인하는 거는 역시 연구소고 연구자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